아이린 무어 섬의 유령들 흔적도 없이 증발한 3인의 등대지기. 스코틀랜드 북서쪽 거친 대서양 한복판에는 플래넌 제도라 불리는 외딴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이린 무어 섬. 이곳은 예로부터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신비롭고도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1900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차가운 겨울 바다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친 폭풍우를 뚫고 등대 불빛을 지켜야 했던 베테랑 등대지기 3명이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내린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등대 안에는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작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일지에는 도대체 어떤 공포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단 하나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린 무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의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운명의 12월 꺼져버린 등대 불빛. 아이린 무어 등대는 1899년에 완공된 당시로서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중요한 길잡이였습니다. 이곳에는 3명의 숙련된 등대지기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43세의 베테랑 수석 등대지기 제임스 두캇, 28세의 젊고 건장한 토마스 마샬, 그리고 은퇴한 군인 출신으로 책임감이 강했던 40세의 도널드 메가더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거친 바다에 익숙한 베테랑들이었으며 고립된 섬에서의 생활을 견뎌낼 만큼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0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증기선 아처오는 아이린 무어 등대의 불빛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항구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와 행정상의 혼선으로 인해 보급선이 헤스페루스호가 섬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이나 지난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교대 요원 조셉 무어를 태운 배가 섬에 가까워졌을 때 섬에서는 그 어떤 환영의 신호도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등대지기들이 깃발을 흔들거나 보트를 맞이하러 나와야 했지만 섬은 마치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조셉 무어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홀로 가파른 절벽 계단을 올라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무어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난로의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식탁 위에는 방금 차린 듯한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의자 하나는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식사를 하던 도중 무언가 급박한 상황을 목격하고 황급히 튀어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등대 내부의 시계는 멈춰 있었고 등대지기들이 입는 방수복 중 2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셔츠 차림으로 나갔다는 뜻이었죠.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그 추운 겨울 바다로 뛰어든 것일까요? 2부 공포의 일지 폭풍은 오지 않았다. 조셉 무어가 등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발소리는 공허한 나선형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등대 내부의 모든 것은 시간이 멈춘 듯 정교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무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바로 탁자 위에 놓인 등대 일지였습니다. 토마스 마샬이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이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는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괴한 증언이었습니다. 12월 12일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본 적 없는 거친 바람이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더욱 기이합니다. 수석 등대지기 두캇이 매우 조용해졌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강인한 사나이 두캇이 단지 폭풍이 무섭다는 이유로 입을 닫았을까요? 12월 13일의 기록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폭풍이 이틀째 계속된다. 도널드 메가더가 울고 있다. 여러분, 메가더가 누구입니까?
그는 거친 전장을 누비던 베테랑 군인 출신이자 주먹 하나로 바다를 평정했던 거구의 사나이입니다. 그런 그가 등대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은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마샬은 일지 끝에 우리 셋은 모두 기도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신앙심보다 생존 본능이 앞서던 이들이 무엇에 겁에 질려 신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12월 15일 마침내 마지막 문장이 기록됩니다. 폭풍이 지나갔다. 바다는 평온하다. 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 평온한 고백을 끝으로 그들의 기록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일지가 발견되자마자 영국 전역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당시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선박들의 항해일지와 스코틀랜드 기상청의 공식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12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아이린무어 섬 근처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바다는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섬 밖의 세상은 평화로운 거울 같았는데 섬 안의 세 남자는 대체 어떤 지옥 같은 폭풍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겪은 폭풍은 오직 아이린무어 섬만을 집어삼킨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세 명을 동시에 덮친 집단적 발광의 산물이었을까요? 3부 파괴된 섬의 서쪽 구역, 그리고 사라진 시신들. 조사단이 섬에 도착했을 때 등대 내부의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섬의 서쪽 구역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훑고 지나간 듯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를 맡았던 로버트 뮤어헤드 경감은 서쪽 선착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60m, 즉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절벽 위에 설치된 철제 난간들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수톤 무게의 거대한 바위들이 원래 위치에서 수미터나 밀려나 있었고,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은 무언가에 의해 뜯겨 나간 듯 패여 있었습니다. 또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있던 1톤 분량의 보급품 상자들은 끈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산산조각이나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흔적을 근거로 뮤어헤드 경감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2월 15일 저녁 대서양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거대 파도, 즉 로그 웨이브가 섬의 서쪽 벽을 강타했을 것이다. 선착장의 장비를 점검하러 나갔던 2명의 등대지기가 파도에 휩쓸렸고,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1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뛰쳐나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숙련된 등대지기들의 생존 본능을 떠올려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왜 그들은 등대의 육중한 철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사라진 외투의 행방입니다. 등대 안에는 한 벌의 유전기름 옷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최소한 1명은 영하의 추위와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셔츠 차림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베테랑 등대지기가 그런 기초적인 수칙을 어겼다는 것은 파도보다 더 급박하고 공포스러운 무언가가 그들을 밖으로 유인했거나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3명의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친 대서양의 조류를 감안하더라도 섬 주변에서 그들의 흔적은커녕 옷가지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존재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삼켜버렸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말하는 거대 파도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덮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었을까요? 4부 음모론과 전설, 바다가 삼킨 비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구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파도가 60m 절벽을 삼켰다는 설명만으로는 등대 안에 정돈된 식탁과
존재하지도 않았던 폭풍을 기록한 일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린 무어 섬에 짙은 안개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인 폐쇄 공포와 광기설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좁은 등대 안에서 수개월을 보낸 세 남자 사이에서 치명적인 정신적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막내였던 도널드 맥아더입니다. 평소 다혈질이었던 그가 고립된 환경에서 이른바 섬의 광기에 빠졌고, 선배 등대지기들과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는 가설이죠. 일지에 기록된 맥아더가 울고 있다는 대목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세였을지도 모릅니다. 광기에 휩싸인 누군가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벽 아래로 던지고, 자신 또한 죄책감 혹은 환각에 시달리다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시나리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꽤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한 가지 큰 벽에 부딪힙니다. 등대 내부에는 그 어떤 혈흔이나 다툼의 흔적도 없었으며, 베테랑이었던 그들이 서로를 죽일 만큼 사이가 나빴다는 기록 역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섬의 오랜 금기와 맞닿아 있는 초자연적 존재설입니다. 아이린 무어 섬은 고대부터 7 사냥꾼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장소였으며, 현지 만시족이나 어부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저주받은 땅으로 통했습니다. 섬을 처음 수색했던 조셉 무어조차 등대 문을 여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갑고 거대한 악의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고 회고했을 정도입니다. 일부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그들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유령새가 그들을 낚아챘다거나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고대 괴물이 섬을 덮쳤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지의 마지막 문장인 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폭풍이 끝난 뒤의 평화로운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낀 무력한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틈새로 빨려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이 가설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현장의 기이한 정적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전의 전초전과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정부 비밀 실험 및 간첩설입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대서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외딴 섬들을 거점으로 비밀통신 실험이나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등대지기들이 우연히 군사 기밀을 목격했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자기파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창난 증세를 보이다 실종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또한 당시 영국과 대립관계에 있던 외세의 잠수함이 은밀히 섬에 상륙하여 등대지기들을 납치해 갔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었습니다. 등대의 모든 시설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누군가 현장을 완벽하게 수습하고 떠났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영 제국 해군 수뇌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고, 기밀 문서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초저주파 가설입니다. 섬의 독특한 지형과 해굴에 거친 바람이 통과하면서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가 발생했고, 이것이 등대지기들의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극심한 공포와 환각, 구토를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일지에 적힌 존재하지 않는 폭풍은 바로 이 초저주파가 만들어낸 뇌의 오작동이었으며, 이 끔찍한 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구원을 찾아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이처럼 아이린 무어 섬의 비밀은 광기와 초자연 현상, 그리고 음모론 사이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텅 빈 식탁과 잠기지 않은 문,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세 남자의 행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바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그날 밤의 진실은 거친 파도 아래 영원히 잠겨 있습니다. 마무리, 아직도 꺼지지 않는 미스터리의 불꽃. 사건이 발생한 지 120년이 넘었지만 아이린 무어 섬은 여전히 그날의 비밀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1971년 이 등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섬에는 바람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1900년 12월의 그 밤, 등대 불빛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셔츠 차림으로 뛰쳐나갔을까요? 그들을 집어삼킨 것은 진정 자연의 무자비한 파도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바닷속의 무언가였을까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일지 속에 평온함은 죽음을 앞둔 자의 달관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 뒤에 찾아온 기이한 정적이었을까요? 아이린 무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만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3명의 등대지기, 제임스 두카,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거대 파도였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공포의 실체가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